자, 전치사 시작할게요. 전치사는 항상 혼자 쓰이지 않아요. 누구하고 함께 쓰이냐면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가 와줘야 돼? 명사나 또는 대명사 또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동명사 이런 아이들이 같이 와요. 알았지? 자, 같이 쓰면서 합시다.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옵니다. 우리가 전치사 뒤에 오는 이런 명사, 대명사, 동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 대명사는 우리 아이 마이 미마이 노래 불렀었잖아. 목적격이 와야 돼. 알았지? 목적격이 오고, 자, 이게 전치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이걸 머릿속에 놓고 난 다음에 각각의 전치사 의미를 외웁시다. 자,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를 데려오는데 이 전치사 뒤에 오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는 무슨 격이 온다? 목적격이 온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이 전치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장소나 위치, 방향 또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거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장소, 위치,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를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전치사가 있어. 바로 뭐가 있냐면 at, in, on이 있어요. 다시 세 가지 뭐가 있다? at, in, on. 이게 대표적인 거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밑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at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를 말하냐면 좁은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써줘. 뭐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좁은 지역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at을 써줘.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는 at보다는 넓은 장소를 써줄 때 써줘요. 보통 넓은 장소로 가면 뭐가 있을까? 도시라든가 또는 나라라든가 그치 또는 세계, 세상을 말할 때 또는 우주를 말할 때 더 넓은 세계지 그치? 넓은 장소지 이럴 때 in을 써줘. 오는 뭐뭐 위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내부 어디 안에 라는 내부를 말할 때도 써줘요. 상자 안에 뭐 바구니 안에 라는 표현을 써줄 때. 그 다음 on 같은 경우는 닿는 면을 주로 말할 때 써주는데 벽에 닿는지 아니면 땅에 닿는지 또는 거리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런 장소 또는 벽면에 뭔가를 붙였다라고 할 때 벽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on을 써줍니다. 그래서 크게 at, in, on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공원에 하면 어떻게 해줘? 그 공원에 at the park라고 하겠지? 안산에 하면 in 안산, 서울에 하면 in 서울, 한국에 in Korea. 코리아는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 한국인 또는 한국어, 코리아가 되는 거, in Korea. 그 다음에 세계에 In world. in world야 우리 관사 배웠는데 우리가 the sky, in the world. the sea, the world 더를 써줘야 되겠지. 세상에 뭐야 그러면 in the world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벽당 과거 맞죠? 뭐라고? 벽당 과거. 아니 과거가 아니라 거리. 과거가 여기 왜 나와? 거리. 글씨가 좀 이상하구나. 거리, 도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어버브랑 오는 차이점도. 어버브도 위에. 어부분은 오는 딱 닿는 면이야. 봐봐. 이게 선생님 손바닥이 어떤 지면이야. 거기에 자 주먹이 딱 다 있지. 바로 위에 있지. 그럼 온이야. 하지만 어부분은 이 주먹이 이쪽 손보다 좀 더 위에 떨어져 있는 거야. 살짝 떨어져 있는 위를 얘기하는 거야. 딱 닿는 면은 그럼 뭐야? 온이야. 알겠죠? 그래서 the book on the desk 하면 뭐야? the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이야. 책상 위에 책이 딱 붙어 있잖아. 하지만 the book above the desk 하면 이렇게 책이 떠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마술 부리거나 뭐 마법할 때 쓰는 거지. 거기까지.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Where are my glasses? 내 안경 어디 있어요? 라고 막 물어봤어. 그러면 안경 어디 있는 것 같아 지금? 책상 아래에 있지. 자, 그럼 우리가 my glasses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뭐라고 해? 이거 다 배웠던 건데 안경이 하나지만 얘는 항상 복수명사잖아. 그럼 뭐라고 써줘야 돼? they라고 써줘야 돼. it이 아니야. They are 어디에 있어 안경이? 책상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가 영어로 뭐야? 뭐뭐 아래.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뭐뭐 아래. 그렇지. 그 뭐야? They are under the desk. 그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를 붙이는 경우는 이거 안경의 위치를 물어봤어. 근데 책상이 어디 있는지 다 둘 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책상의 위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명사 앞에 뭘 써주는 거야? 더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under the desk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래 나오는 주요 전치사의 뜻을 한번 보자. 아까 선생님 에디논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었죠? 자, 여기 에디논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이야. at은 뭐라고 써 있어요? 뭐뭐에라고 해서 비교적 어떤 장소? 좁은 장소나 한 지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옆에 한번 읽어볼까? 뭐야?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corner 하면 뭐야? At the corner. 그치, 모퉁이에서. 그래서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선생님 방금에 내가 같이 하면서 하세요. 자, 그래서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라고 해서 한 지점을 말하는 거지. 버스가 타고 내려지는 그 지점. at the corner 하면 모퉁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at the park. 이럴 때랑 거의 같은 맥락이야. 좁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는 비교적 넓은 의미일 때는 in을 써주지.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던 그 순서대로 할게요. 비교적 넓은 장소나 뭐를 얘기할 때? 내부를 얘기할 때. 그래서 in Korea, 한국에서. 그 다음에 in the room, 방 안에. 이거는 방 안에라는 내부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on은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라고 해서 닿는 면, 즉 어떤 면이야? 접촉해 있는 장소나 표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벽이나 땅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써주는 거겠지. 그래서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on the wall, 벽에. 그래서 아까 민중이가 물어본 것처럼 on은 위에지만 딱 닿는 거야. 접촉해서. 하지만 above는 떨어져서 위에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아래 거 볼게요. over, over은 바로 위. 뭐뭐 바로 위에, 뭐뭐 너머로. 그래서 over the hill 하면 언덕 너머로. 우리가 이렇게 산이 보여, 어떤 산 언덕이 보여. 그럼 언덕 너머에 어떤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over the hill, 언덕을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over 같은 경우는 뭐뭐 위에라기보다는 넘어서라는, 그 위를 넘어서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요걸로 너머로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너희가 이해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over the hill 하면 뜻이 뭐예요? 언덕 너머로. 자, 옆에 대조되는 거니까 같이 옆으로 한번 보자. under 하면 바로 아래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아래. 그래서 under the table. 아까 여기 보면 under the desk. 안경이 어디에 있어? 책상 위 바로 아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 일정 부분. 그치? 그럼 딱 붙어 있으면 뭐예요? 딱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는 거. 비니스는 밑인데. 자, 일단 그건 패스. 지금 생각 안 난다. 자,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자. 딱 붙어 있는 거 그냥 온이라고 하면. 그렇지. 근데 아래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니까. 위는 온이고 아래는 언더인데 언더는 이쪽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 그다음 비니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맨 밑에라는 의미야. 그거는 아주 바닥에 있다는 의미고. 자,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 Under the tree 하면 바로 아래에. 그다음에 in front of, 뭐뭐 앞에야. 그러면 뭐뭐 뒤에는 뭐겠어? behind야. 서로 반대되는 말이겠지. 얘는 in front of my house 하면 뭐야? 우리 집
앞에. behind my house 하면 우리 집 뒤에라는 게 돼. 그 다음 beside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야. 뭐뭐 옆에라는 뜻이어서 beside my house 하면 우리 집 옆에. 예를 들어서 he is next to me 하면 뭐야? he is next to me.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 그는 he is next to me. 그는 내 옆에 있다. 내 짝꿍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온다고 그랬었죠? 대명사가 올 때는 무슨 격이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목적격이 와. 그는 내 옆에 있다. 그는 내 짝꿍이다. 그는 내 짝꿍이다라는 말이 he's next to me 라고 할 수도 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beside는 내 옆에야. 그러면 한 사람 바로 옆에 있다는 건데, 한 장소나 한 사람 바로 옆에 있다는 건데, 둘 이상의 옆에 있다라고 할 때는 옆에? 둘 이상 옆이라는 것보다는 둘 사이를 말할 때는 between이라는 말을 써줘. between은 뭐뭐 사이에 라는 거거든. 그래서 between two trees 하면 두 나무 사이에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between이라는 말은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돼. 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명사. 선생님 근데 불규칙이 얘기 안 했는데. 어? 불규칙이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렇구나. 좀 이따 할게. 복수명사는 두 개를 말하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면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둘 사이. 또는 둘 사이이기 때문에 얘들아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 그래서 and라는 말과 함께 써서 A와 B 사이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써줍시다. between 다음에 복수명사가 항상 와요. 항상 두 개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 꼭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아니죠? 이거 수업 올릴 건데요. 아, 아 뭐예요? 녹화 중이에요? 근데 녹화가 돼야 되는데. 스팍 자, 그 다음에 around. around는 내 주변을 얘기하는 거야. 주위에. 그래서 around the park 하면 뭐야? 공원 주변에 주위에. 그 다음에 across는 가로질러. 가로질러라는 건 뭐야? 건너간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across street 하면 뭐야? 길을 가로질러, 길을 건너 그런 의미야. 알았지? 길을 건너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across를 아이들이 건너다라고 알고 있거든. 건너다라는 말은 cross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알겠죠? 길을 가로질러라는 거야. 두 도로 사이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갈 때 그때 써주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into는 안으로라고 해서 in은 뭐야? 뭐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안의 내부를 의미하는 건데 into는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방향을 강조하는 거야. 방향 강조하는 거 안쪽으로. 그래서 into the room 하면 방 안쪽으로, 방 안으로. out of 하면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라고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을 좀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into the room, 방 안으로,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오는 대명사는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 목적격. 아까 전치사 뒤에 오는 대명사는 목적격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 뒤에 오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이 오는 거야. 그래서 behind me 하면 내 뒤에. An old woman was sitting behind me. 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 앉아 있었다. 내 뒤에.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이 옵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실력자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뭘 물어보는 건지 알아야 되겠지? 배열이야. 자, 1번 한번 풀어보자. 풀고 바로 답 맞출 거야. 저거 풀어요. 1번을 풀어보는 거야. 1번. 새들이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다. 뭐부터 해줘야 돼?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하늘에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보통 어디다 써야 돼? 문장 맨 뒤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싱이 동명사죠. s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분사야. 노래하고 있는. 우리 sing, sang, song, singing 할 때 그 singing이 뭐야? 노래하고 있는 이지? 그 뜻이야. 자, 다 했지? 장 방방시니까 스카이는 장소니까 맨 뒤죠. 근데 하늘에서 그치? 그러면 the birds 뭘 써줘야 돼? are singing in the sky. 맞았다. 자, in the sky가 맨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형광펜 긋고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5번 볼게요. 5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래. 필요시 형태를 바꾸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나비 한 마리가 내 방으로 날아 들어왔다. 왓이 들어갔어. 들어온다가 아니라 왓. 그럼 무슨 시제야? 과거네. 그래서 fly의 과거형이 뭐가 들어갔어? fly, flew, flew. fly, flew, flown, flying이었지. 다시 날다, fly, 날았다, flow, flew. 그 다음에 날게 되어진, flown, flown, 날고 있는, flying. 그 중에서 누굴 써줘야 돼? 얘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 그럼 나비 한 마리가 뭐야? 빨리 써봐. 자, 이것도 순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다. 내 방 안으로. 연말과 했어요? 아니 진짜요? 나비 한 마리가 지금 순서 정해줬네요. 우리말은 항상 무엇이 어찌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식하는 말들이 나오지. 뭐라고? 누가 말하라고 했어. 지금 빨리 풀라고 그랬지 지금. 형님들 지금 하고 계시잖아. 전치사는 우리가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외워두면 나중에 우리가 글쓰기 하는데 되게 쉬워져요. 알겠지? 자, 유미 다 했어요? 이거 녹화가 밀리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자, 여기 한번 해보자. 자, 다 됐지? 해볼게. 시작. butterfly. 그 다음 flew. 그 다음에 오잉. 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강조하잖아. 전치사를 넣어줘야지. 이거 사용하라고 했잖아. 사용은 배열이 아니라 뭐야? 사용한다는 건 단어를 추가하거나 단어 모양이 변형된다는 거야. 그럼 뭘 써줘야 돼? inthe가 아니라 뭐야? In my room. 아니 into my room. 왜냐하면 방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방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면 in을 들어갔는데 지금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야. 그럼 방 안으로잖아. 뭐뭐 안으로 할 땐 뭐였어? into였잖아. in은 그냥 뭐뭐 안에 있다는 거야. in the room. They are in the room. 그들은 방 안에 있다지. 그들은 방 안으로 있다라고 해.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야? 나비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into를 써줘야 돼. into my room.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멸? 다 in을 썼어? 다 in 썼어. 그래서 in하고 into는 달라. 날아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와 있다가 아니라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지금 날아 들어오는 중인 거야. 이거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해보자. 다음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래. 조건이 뭐야? 비동사에 무슨 형만 쓰래? 현재형만 쓰래. 그 다음 보기의 단어들을 한 번씩만 쓰래요. 그럼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써줘야 되겠네. 테이블. 우리가 얘들아 비동사를 쓸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오면 비동사는 해석 어떻게 해줘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 오면 뭐야? 뭐뭐이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오면 뭐뭐하다. 비동사 다음에 장소 오면 뭐뭐에 있다. 이때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이 뜻이야. 자, 이걸 참고로 해보자. 그림에 맞게. 우리가 다음 파트 전치사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이 플러스를 잡는. 성우 다 했어요? 잠시만. 예준이 다 했어? 됐다. 자, between은 뭐뭐 사이잖아. 항상 몇 개 사이를 말할 때 써주는 거야. between은 두 개야, 두 개. 자, 1번에 유민이 a table A table between two chairs. 비동사 쓰라고 했는데 a table between two chairs 하면 하나의 테이블, 두 개의 의자 사이 이게 되는데 그럼 문장이 아니잖아. 무엇이 어찌하다니까 a table 다음에 비동사 뭘 써줘야 돼? Or. a table인데 R이야? 하나인데? is 써줘야지. 아. is가 빼먹어졌어. 자, 그럼 2번, 3번도 설마 비동사 다 빼먹었습니까? 선생님. 맞아. 빨리 쓰세요. is를 써줘야지 말이 되지. 항상 동사가 없으면 말이 안 돼. between two chairs. 고쳤어요? 자, 그 다음에 민준 씨, a vase. 그렇지, is on the table. 그 다음에 성우 씨, 다 이제. sunflowers. 저 이거 쓰다가 선생님이 끝내셔서. 빨리 써봐. 그러면 지금 답 거의 다 나왔네. 이거 나왔고,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얘 나왔고. 그냥 답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너는 썼어 그거? 아, sunflowers야.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sunflowers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 어? 자, 잘 말해보세요. sunflowers are in the vase. 그치? 고쳤습니다. 그래. 이거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유민아. 항상 문장을 쓸 때는 문장은 무엇이 어찌하다 동사가 있어야 돼. 봐봐, 유민아. 이거 없으면 말 돼? A table between the two chairs? 무엇이 어찌하다 동사가 없으면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장. 이번엔 시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야. 아까 장소,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뭐 있었어? at, in, on이 있었지? 여기서도 대표적인 전치사 at, in, on이 있어요. 똑같지, 그치? 근데 얘하고 느낌이 비슷해. 아까 at, in, on은 이거 동그라미 해줄까? 아까 했던 거에서 봐봐. at, in, on 동그라미 쳐줘. 앞에 있지. at은 좁은 장소, in은 넓은 장소, on은 닿는 면, 접촉면을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도 at, in, on은 비슷한 느낌이야. at은 구체적인 시각을 말해줘. 다시 at은 어떤 시각? 구체적인 시각이니까 비교적 좁은 의미의 시각이겠지? 구체적인 시각. 그래서 몇 시 몇 분인지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시간 몇 시 몇 분이라는 현재 시간이나 뭐 어떤 시각을 말할 때 써주고 까지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좀 긴 의미긴 하지만 밤에 낮에 밤이나 낮을 말할 때도 at을 써줘.
좀 포괄적인 의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시각을 말할 때 그럴 때도 써줍니다. 그래서 하루의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해 특정한 구체적인 시각 특정한 때가 구체적인 시각이겠지 그치? 근데 하루 중이야. 짧은 의미의 시간이니까. 잠깐만 스탑 지워. 구체적 시각이라고 하면 너희가 좀 헷갈릴 것 같아. 지워줄게. 아까 애시 장소 얘기할 때는 뭐야? 좁은 의미의 장소라고 했었지 그치? 자 이거를 왜냐면 이렇게 안 써주면 너희가 헷갈릴 것 같아. 지워줄게. 잠깐. 어떻게 글씨가 4학년과 비슷하지? 글씨 좀 또박또박. 오, 넌 잘 썼는데 다시 도전해주세요. 잘 썼는데 다시 각 학년 하라고. 대표가 다 지금 여기 있죠? 자, S는 얘들아 좁은 의미의 시각. 아까 넓은 의미의 장소가 좁은 의미의 장소가 S라고 했었지? 똑같이 해줄게. 좁은 의미의 시간. 좁은 의미의 시간이니까 하루 중 구체적인 때, 하루 중 어떤 구체적인 하루 중 특정한 때, 잠깐 아직 안 썼지? 시각, 어떤 몇 시 몇 분인지 시각이라든가 밤이나 낮,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각을 말할 때 써줘. 몇 시 몇 분에 만나 할 때 S를 써주지. 나 몇 시에 일어나 할 때 S 써주고 밤에 할 때 a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다음 in은 아까 장소일 때 어떤 장소였어? 넓은 의미의 장소였지? 그러면 in도 어떤 의미의 시간이야? 넓은 의미의 시간을 말할 때 써줘.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시간이니까 얘들아 언제가 있을까? 뭐 몇 월에 할 때 8월에 in August 2026. 맞아 연도 2026년에 할 때 연도 그 다음에 21세기에 22세기에 뭐 이런 거 다 뭐야 100년을 말할 때 그것도 긴 의미의 시간이지 그래서 세기를 말할 때도 써줘요 그 다음에 계절을 말할 때도 써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in을 써줍니다. 그 다음 on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것도 아까 on은 접촉면이었지 딱 닿는 면 땅이라든가 벽이라든가 on 같은 경우는 특정일을 말해 특정한다 특정일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에 할 때는 in August라고 하잖아. 하지만 8월 5일에 할 때는 우리가 굳이 날짜가 되지. 날짜를 쓸 때는 특정한 시각이 되기 때문에 8월 5일에 할 때는 on으로 바뀌어. on August 5th가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추석에 on 추석, 크리스마스에 on Christmas Day 이렇게 특정한 어떤 날, 특별한 날이 있지.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이런 특별한 날을 써줄 때 우리가 on을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할 때 at 이 논의 그 대표적인 뜻의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거, 장소를 의미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오케이 다 썼다. 잘 썼죠. 맞아. 하나도 안 썼다 얘들아. 월요일, 화요일 이런 거 요일 했을 때 뭘 써줄까? 요일. 요일을 쓸 때도 on을 써줘. 요일. 그리고 대체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어. 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길지 않아요. 그치 그 넓은 의미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뭐 at에 들어갈 수도 있고 in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on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월을 말할 때는 in을 쓰지만 몇 월 며칠 월 일을 말할 때는 on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은 L 아니에요?
여기 애시 나올 것 같지? 왜냐하면 밤낮보다 더 짧으니까. 맞아.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할 때는 이건 좀 특별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 아침에 할 때는 그치, in the morning. 우리가 더를 붙여줘요. 뭐야 달라요? 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영어는 규칙적인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In the afternoon. 모음 발음 앞에서는 발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더가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점심에 F터는 있어요? 어? 점심에 F터는 아니에요? 점심에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점심 시간 무렵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점심이면 뭐 런치 타임 이거잖아, 그치? 점심 먹는 시간. 뭐 점심 먹은 후에 그럼 after lunch time,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근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할 때는 뭐 나는 조깅한다. I go jogging. 난 조깅하러 간다.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줄 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다 썼죠, 이거?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볼까? 아까 우리 주의해야 될 거 뭐 있었어?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보긴 하겠지만 8월에 할 때는 뭐라고 해? 8월에 in August라고 하지? 우리가 월 앞에는 in을 써주잖아. 하지만 8월 5일에 할 때는 in August가 뭘로 변해? 특정한 날짜가 되니까 특정 날짜 앞에는 뭘 쓴다고 그랬어? on이니까 뭐야? on August 5th. 6일도 그렇게 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거 되게 실수를 많이 해. 왜냐 어거스트 앞에 in을 써주니까 8월 5일도 in August 5th를 많이 알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이는 김에 이것도 먼저 볼까? 잠시만요. 자, 우리가 오는 특정한 날짜인데 여기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요일도 온다고 그랬었지, 그치? 여기서 오는 요일이나 특별한 날 앞에서 뭐뭐마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자, 뭐뭐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뜻? 뭐뭐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뒤에 쓰이는 명사가 뭘로 써야 돼? 복수형이 돼야지 뭐뭐마다가 돼. 이때 명사가 뭐가 된다? 복수형이어야 돼. 뭐뭐애가 아니라 뭐뭐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오늘은 수요일이네. on Wednesday. on Wednesday 하면 뜻이 뭐야? 잠깐 쓰지 마. 여기 똑같은 패턴 하자. 자, 수요일에 레가 아니에요, 저. 뭐라고? 저 정도면 레가 아닌가요? 아니야. 이게 좀 늦게 반응해. 수요일에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 on Wednesday라고 얘기. on Wednesday지, 그치? 근데 설명 듣고 써야죠. 수요일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명사를 뭘로 붙여 쓰라고 그랬어? 복수형으로 쓰라고 했었지, 복수형으로. 그러면 on Wednesdays 뒤에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수요일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일요일마다 할 때 어떻게 해줘? on Sundays 주말마다. on weekends라고 하지, 그치? 써놔. 쉬워요. 아니 여기 살짝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 줄게요.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어요? 약 먹어야 돼. 좀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나서 밥 먹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데. 일찍 일어났잖아. 일찍 일어나야지. 자, 공부할 때는 집중. 설명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 알겠나?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시험에 꼭 나오는 빈출 문제 거기 한번 풀어봐. 혜진이는 월요일에 수업이 있다. 혜진이는 월요일 수업이 있다야. 자, 수업이 수업이 있다는 영어로 뭐야? 수업이 있다. 수업이 영어로 뭐야? 클래스야, 클래스. 그럼 수업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이용해줘. have classes 하면 수업이 있다라는 거야. 수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우리 학교 가면 수업 딱 하나만 하고 와? 아니잖아. 막 5교시, 6교시 하고 있지? 하고 오지? 그래서 그 수업들을 classes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써봐. 자, 그 다음에 혜진이라는 게 몇 인치라는 걸 주의해줘야 돼. 그래, 항상 이거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일반 동사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시제가 있었다가 아니라 현재니까. 자, 그러면 실수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 할 때는 전치사 뭐 넣어야 되는지 방금 전에 공부했었지, 그치? 자, 한번 말해볼까요? 혜진, 그 다음에 뭐야? has classes, 그 다음에 월요일에. On Monday. 그래, 만약에 월요일마다라고 하면 On Mondays.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줄게.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every로 바꿀 수 있어. every. Sunday. 아니, 그때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가 와야 돼. 아, every가 뭐마다의 의미가 있어. every Sunday.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every. Weekend. 그치, 이것도 써놓자. 발음이 계속 S가 나와요. 졸려요. 그럼 수요일마다도 바꿀 수 있네. 뭘로 바꿀 수 있어? every Wednesday. Wednesday 할 때 D가 소리 안 나지만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Every Sunday. Every weekend. 자, 그럼 밑에 설명 빨리 끝내고 우리 쉽시다. 자, 한 5분 컷으로 선생님이 끝낼게. 잠시만. 응, Every 응. Wednesday. 그렇지. 걔네들은 왜 안 오는 거예요? 누구? 오전에 방과 후, 그 다음 여행. 아, 자, 유아 형은 아프고. 자, 여기 집중. 기차는 12시 30분에 떠난다. 뭐부터 먼저 써줘야 돼? 기차는 떠난다 12시 30분에. 12시 30분이 맨 마지막에 가야 되겠지. 그래서 the train leaves. 자, train이 3인칭 단수야. IU를 제외한 하나가 무조건 3인칭 단수지. 그럼 the train leaves at 12:30. 몇 시 몇 분인지 구체적 시각이죠. 자, 그럼 시각을 어떻게 좀 주요 전치사. 자, at. 시각이나 하루 중 특정한 때. 몇 시 몇 분인지. 그 다음에 하루 중 어떤 시간인지.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 그래서 at 5, 5시에 at noon. at noon은 무슨 뜻이야? 눈이 얘들아 낮 12시 정각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각이라는 건 낮 12시에 라는 뜻이야. at lunch time 하면 점심시간에. 그 다음에 on은 요일이라든가 날짜라든가 특별한 날. 그래서 날짜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on Monday 월요일에 on May 5th. on May 5th 하면 무슨 뜻이지? on May 5th. 그치, 5월 5일에. 그 다음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그 다음 in 뭐뭐에 라고 해서 하루를 이루는 부분. 아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아침에가 영어로 뭐였어?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점심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그치. 그 다음에 몇 월인지 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주의해야 될 거. 월만 얘기할 때 in을 쓰지만 몇 월 며칠 할 때 날짜를 쓸 때는 오늘 썼었지. 그치?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계절 또는 긴 기간. 그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in May 5월에. 아까 5월 5일에 할 때는 on May 5th였는데 5월에 할 때는 in May. 그 다음에 겨울에 in winter. 2010년에 in 2010 또는 2010. 자, 그 다음에 before하고 after는 많이 봐서 알고 있죠? 뭐뭐 전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before breakfast 하면 뭐야? 아침 식사 전에. after breakfast 하면
아침 식사 후에.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워. by하고 until하고 for하고 during은 똑같은 의미야. 얘네 둘 다 뭐뭐까지. 얘는 뭐뭐 동안이야. 근데 by 같은 경우는 상태가 꼭 이 기간까지 완료돼야 된다라는 약간 강제적인 완료, 강제성을 띤 완료 시점을 말해줘. 강제성을 띤. 그래서 보통 같이 쓰이는 동사가 있어. 앞에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finish가 와. finish by tomorrow 하면 뜻이 무슨 뜻이겠어? finish by tomorrow. 내일 내일까지 하지. 끝내다라는 거지. 써줘. 내일까지 끝내는 것. 여기 to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야. 내일까지 끝내는 것. 그래서 by하고 함께 쓰이는 동사가 있어요. finish예요. finish by tomorrow. 내일까지 끝내는 것. 그래서 by라는 이 전치사하고는 finish라는 동사가 함께 많이 쓰여요. 언제까지 끝낸다. 그럼 만약에 엄마가 10시까지 들어와라 라고 하셨어. 10시까지 집에 돌아와. come back. 10시까지 돌아오는 거 강제성이 있어 없어? 엄마가 돌아오라고 하는 거 그 시간까지. 있어. 그럼 뭘 써줘야 돼? by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come back by 10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until은 이것도 뭐뭐까지인데 얘는 쭉 뭐뭐까지 쭉 계속된다는 의미야. 계속된다는 의미. 그래서 얘는 보통 wait라는 말하고 함께 쓰여. 언제까지 기다린다라는 표현. 이건 강제성이 있어 없어? 그냥 내가 쭉 기다린다는 거야. 그 기간 동안. 그럼 옆에 내용 보면 to rain 비가 온다. 비가 오는 것 언제까지? 내일까지 쭉 계속 비가 온다는 거야. 이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지. 비가 오는 게 강제성이에요? 아니죠? 쭉 이어진다는 의미야. 쭉 이어진다는 거에서 내일까지 비 오는 것 이럴 때는 우리가 until을 써줘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돼. 조금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그 다음 for하고 during은 진짜 중요해. for하고 during은 이거는 너희가 중학교 돼서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와. 자, for 다음에는 무슨 기간이 온다? 숫자 기간에서 뭐뭐 동안이라고 해줘. 그래서 for an hour 하면 무슨 뜻이야? 1시간 동안. 숫자가 나왔지, 그치? 1시간 동안 for an hour. 하지만 during 같은 경우는 특정한 때니까 뭐 방학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또는 뭐 명절이라든가. 둘이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치? 이것도 뭐뭐 동안이라는 건데 뭐 크리스마스 동안,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그러면 during Christmas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during summer vacation. for summer vacation이라고 하진 않아. 그러면 3년 동안 하면 뭐야? 3년 동안. for 3 years. 그 다음 8일 동안. for 8 days. 알겠어요? during the vacation은 뭐야? 방학 동안이라 해서 특정 기간이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우리 특이한 것들 중에서 누굴 먼저 외운다? for하고 during 반드시 외워놔야 돼. 네. 그 이 모든 전치사들은 어디에 쓴다? 문장 맨 뒤에 써줍니다. 알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다 뭘 나타내줘? 장, 방방, 시 중에 뭐에 속해? 시간에 속하지, 그치? 그래서 문장 맨 뒤에 위치한다. 끝.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딱 2개만 풀어보고 우리 쉬자. 자, 오른쪽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배열하래. (1번) 해봐. 나는 화요일에 테니스를 쳤다. 현재와 과거야? 과거인데 여기 배열하라는 건 여기 있는 단어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빨리 써봐. 1번. 2번까지예요. 아니 1번만 하고 1번하고 뭐 하냐면
1번하고 9번 해봐. 1번하고 9번. 자, 1번 다 했지? 다 맞춰볼게. 시작. I played 테니스 on Tuesday. 아 투스데이. on Tuesday. 자, 그 다음 9번 해봐. 자, 9번은 어떤 내용이야? 지금 여기 봐봐. 9번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라고 그랬어. 그럼 단어가 추가되거나 변형이 돼야 되는 거야?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아이고, 이거 왜 나냐? 아이고, 이게 나. 자, 9번. 우리는 수요일까지 우리의 숙제를 끝내야 한다. 수요일까지가 앞에 나오지만 수요일까지는 어디다 써야 돼? 맨 뒤에 써야 되겠지? 우리는 끝내야 한다. 우리의 숙제를 수요일까지. 자, 없는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배웠던 조동사가 또 들어가지, 그치? 자, 일단은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은 우리 아까 공부했던 조동사도 마스터를 한 거야. 잠시만요. 누구 걸까? 잠시만요. 자, 과연 잠시만요. 선생님 순서까지 저렇게 정해줬는데 더 이상 친절할 수 없다. 정답을 맞추기 위한 항상 우리가 뭐야? 무엇은 어찌하다, 무엇을 그 다음에 장방방시 맨 마지막에, 그치? 이거 맞은 것 같은데. 자, 이거 나중에 형님 누님들도 이거 복습하라고 보라고 해야 되겠다. 자, we 다음에 뭘 써줘야 돼? 끝내야 한다니까 have to 들어가지? 오케이. have to 다음에 뭘 써줘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have to 그 다음에 뭘 써줘야 돼? have to 썼고, 그렇지, finish. 그 다음 우리의 숙제를 our 홈워크. homework 그 다음에 지금 바이. 그렇지, 왜 until 안 써주고 by 써줘? 강제 써. 그렇지. 그 다음 누구하고 같이 만났어? finish하고 만났지? 이야, 이런 고급 전치사를 우리 4학년이 알다니 만드는 아주 자랑스럽다. by 뭐? 발음 어떻게 해요? 뭐? 만드는 아니야. Wednesday. D는 발음 안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Wednesday 그래. 네. D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웬스데이였어요? Wednesday. 자, 이 시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쉽시다. 와, 자, 수업 끝.